6장 8절의 비트 연산자 부분으로 살펴볼게요. 자, 이제 비트 단위의 연산을 진행하는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이전 우리 연산자 공부할 때는 이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는 빼고서 설명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그때는 비트 단위에 대해서 정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 배우기 전이었거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정수가 메모리상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번 6장의 1절에서 배워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정수를 우리가 표현을 하면 메모리 상에는 이제 이진수로 변환이 되고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비트 연산자라는 걸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비트 연산자라는 거는 앞에 우리 논리 연산자 배웠었는데 이 논리 연산자의 AND 또는 OR 이 연산이 이번에 값에 대해서 해당되는 게 아니라 비트 단위로 적용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AND OR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연산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연산자의 우리 논리 연산자에 이거 두 개를 사용했던 게 그리고 AND였거든요. 근데 비트 연산자에서는 M% 이거 하나만 사용을 하면 이 하나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비트 단위로 그리고 AND 연산을 하게 된대.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N1, N2를 비트 AND 시켜주세요. 이와 같은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연산의 과정은 이제 뒤에 예제를 통해서 같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어떤 의미, 어떤 기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이에요. 자, 다음에 오화 연산 이거 오화 연산 이 두 개를 적었던 건데 이 논리 연산에서는 두 개를 적었던 게 비트 연산자에서는 이제 하나만 사용을 한 거야. 지금 이것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비트 단위로 오화 연산을 하게 된. 그래서 넘버 1, 넘버 2를 비트 오화 시켜주세요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 꺽쇠 표현은 비트 단위로 XOR 연산을 해주세요라는 거야. XOR 연산이라는 거는 두 개가 거짓으로 동일하거나 1로 동일하면 이거는 0이 되고 서로 다르면은 1, 0 또는 0, 1로 서로 다르면은 이거는 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비트 단위 XOR 연산이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넘버 1과 넘버 2를 XOR 시켜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물결 이거는 난 연산 느낌표했던 낫의 의미인데 피연산자의 모든 비트를 반전시켜 달래. 그래서 0은 1로 바꾸고 1은 0으로 바뀌는 형태로 될 수 있대. 그래서 변수 앞에 물결을 적어주면 이렇게 비트 반전을 시켜준다. 다음에 비트 시프트 연산자인데 이거는 자, 방향 왼쪽 방향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뒤에 적어준 여기에 있는 변수를 뒤에 있는 숫자만큼 왼쪽으로 비트 이동시켜 달라는 거야. P 연산자의 비트열을 지정 수만큼 왼쪽으로 이동시킨 결과를 만들어 달라는 거야. 이와 같은 형태로 넘버 1 변수를 왼쪽 방향으로 3칸 비트 이동시켜 달래. 모두 다 이동하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P연산자의 비트열을 지정수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결과를 반환해주는. 그래서 넘버 1을 오른쪽으로 3칸 이동해달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자, 여기 비트 엔드, 비트 단위로 엔드 연산을 하는데 엔드 연산은
두 개의 비트가 모두 1일 때 1을 반환하는 그런 연산자가 되는, 우리 논리 연산자의 AND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돼. 그 대신 비트 단위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비트 단위로. 자, 오화 연산에서 비트 단위 오화 연산을 하는데, 오화 연산도 두 개의 비트 중 하나라도 1이면 1을 반환하게끔 해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비트라고 생각해 봐봐요. 한 비트에 지금 N1, N2에 특정한 한 비트인데 둘 다 0이면 AND 연산에서는 당연히 0이겠죠. OR도 0일 거고 AND도 OR도. 자, 그렇지만 0과 1일 경우 그럴 때는 AND는 당연히 0이겠지만 OR는 1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둘 중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니까. 근데 AND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겠죠. 또는 당연히 참이 될 수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진행이 돼. 이게 비트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그럼 예제에서 보면, 자, 우리가 N1에 10을 저장했고 N2에 21을 저장을 했다면, 그러면 자, 인트형이니까 메모리 상에는 4바이트, 이렇게 4바이트 크기에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면 양수니까 0이 들어가고, 그리고 10의 이진수값 1010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21이 저장이 되라 하면은 얘도 양수니까 0이고 21에 해당되는 10101이라는 값이 기록이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N1, N2를 비트 엔드 시켜주세요 라고 요청을 이렇게 연산을 하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같은 자리끼리 이거에 대해서 0과 1이니까 AND니까 둘 다 참이어야만 참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거짓 0. 또 그 다음 줄도 이렇게 해서 0.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 나머지 위에도 다 0이니까 다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N1, AND, N2의 연산 결과는 0이 나올 거야. N3에는 0이 저장이 되겠죠. 다음에 N1과 N2를 비트 오화 시켜달래. 그러면 0, 1은 1이 될 거고 또 1, 0도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밑에 5개는 다 1이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5개까지는 다 1. 그럼 위에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의 결과는 11111은 10진수로 따지면 이제 31이 되겠지.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N1의 N3과 N4를 출력을 해보면 0과 31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줄에 있는 비트끼리 이렇게 비트 단위로 계산을 해서 0, 1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결과값으로 저장을 한 줄. 이게 비트 연산이라는 거예요. 쉽죠? 자, AND와 OR. 자, 그러면 이번에는 XOR 연산. XOR 비트 단위 XOR 연산은 두 개의 비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1을 반환하는 그런 연산자. 다른 경우에는. 자, 난 연산은 비트 단위 낫은 1이면은 0으로, 0이면 1로 반전시켜주는 그런 연산. 누구 단위로? 비트 단위로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XOR은 보면 두 개가 같으면은 XOR는 같으면 거짓이야. 서로 이 다르면은 참이 되고, 같으면은 0011 같으면은 거짓이 되는, 이게 XOR 연산이고, N1을 낫하면 00은 다 1로 바뀔 거고 1은 0으로 바뀌겠죠. 이게 난 연산이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좀 전에 봤던 N1에 10, N2에 21이 있을 때 N1과 N2를 XOR 시켜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다르면은 참이 되니까 0과 1은 다르니까 1이 되겠네. 1, 0도 다르니까 1, 1, 1, 1 이까지 다 0이 될 거고, 위에는 0이니까 거짓이 되겠죠. 거짓이 돼서 이제 얘는 다 0이 될 거야. 0 이렇게. 그래서 N3의 값도 얼마? 31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다음에 N2는
이 21의 값을 이 값을 모조리 다 뒤집어 버린 결과가 나올 거야. 모조리 다 해서 양수 21을 모조리 뒤집었더니 1111 이렇게 계산이 되면 마이너스 22라는 결과가 나온대. 21을 뒤집으니까 마이너스 21. 그러면 여기에다가 뒤집은 곳에다가 더하기 1을 하니까 N5에는 마이너스 21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이거? 우리가 양의 정수에서 음의 정수 얘기할 때 음의 정수는 어떻게 구한다? 1의 보수를 취하고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그러면 음수값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21이라는 N2의 값에다가 모두 뒤집고 1은 0, 0은 1로 다 뒤집고 거기에 1을 더해서 저장을 하고서 출력을 하니까 마이너스 21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난연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형태로 한번 표기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니까 N3은 31이 나왔고 N4는 마이너스 22, N5는 마이너스 21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XOR 연산과 난 연산까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프트 연산자에서 보면 여기 왼쪽으로 시프트, 비트열의 왼쪽 이동을 해준대. 그래서 왼쪽 비트열은 오른쪽의 수만큼 왼쪽으로 이동시킨 결과를 반환해줘요.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한 칸 이동 시 값이 2배로 증가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프트에서 이쪽으로 만약에 2칸 이동을 한다면은 원래 있던 값이 한 칸 갈 때마다 2배가 돼가니까 두 칸 이동을 시키면은 4배의 결과값이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를 대신하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대. 자, 다음에 오른쪽 시프트 연산, 비트열을 오른쪽으로 이동하게끔 이렇게 해서 왼쪽의 비트열을 오른쪽의 수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결과를 반환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한 칸 이동 시 2분의 1배로 절반으로 감소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누기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표현이 될 수 있대. 자, 그러면 시프트 연산이라는 게 우리가 N1에 7이라는 값이 있으면 7은 111 이렇게 표현이 됐을 거야. 자, 그러면 N1을 왼쪽으로 한 칸 이동시켜 주세요. 여기에 있던 이걸 몽땅 왼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하니까 자, 이만큼 원래 있던 값이 이쪽으로 한 칸 이동이 돼 갔어. 그리고 위에 있던 하나는 넘어서서 없어졌고. 자, 그러면 뒤쪽은 0으로 하나 더 채워진 거예요. 1110이 되는 거예요. 1110이 됐고 이 N2의 값을 출력해 보면 14, 7의 2배에서 14라는 값이 나왔어. 다음에 N1을 왼쪽으로 2칸 이동을 시켰어. 이렇게 해서 11100 이렇게 되면 그러면 N3의 값을 저장하고 출력해 보니까 14의 2배가 된, 또 2배가 된 28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N1을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시키게끔 이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하니까 끝에 있던 1이 하나 사라졌어. 여기 1이 하나 사라지면서 11이 돼버린. 11이 돼서 그 결과값은 얼마? 3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3. 그 다음에 또 N1을 옆으로 한 칸 더 이동을 하면 이번에는 1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프트 연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트 연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소개한 게 단데 지금 우리가 기본 C 언어를 공부할 때는
비트 연산이 후반부에 더 이상 언급되고 그러진 않을 거야. 특별히 뭐 의도적으로 쓰지 않는 이상은 특별히 언급이 되지 않는데, 이 비트 연산이라는 게 나중에 기본 프로그래밍을 마치고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이제 숙련된 프로그래머가 되면 그때 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아주 다양한 일들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보면 하드웨어 제어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또 비트 연산을 이용을 해서 좀 사용을 하게 될 거야. 이런 게 하드웨어 부분. 또 많이 또 사용되는 데가 프로토콜이라는 서로 간의 이 약속이거든요. 규칙, 규약. 이런 규약은 문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문서들을 이제 코드로 구현할 때 비트 연산을 많이 활용을 해요. 특히나 우리 인터넷이라는 이걸 사용을 하면 데이터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해서 앞에 헤더 쪽에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담게 되는데, 그 정보들이 너무 커지면 인터넷 어떤 특정한 A라는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 실제 보내야 될 물건보다 헤더가 더 커버리게 되면 좀 불합리하잖아. 그래서 최대한 이 헤더를 좀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내는데 이런 비트 연산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다양한 분야에 많이 쓰긴 하는데, 일단 초급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 이걸 많이 활용하고 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비트 연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비트 단위로 계산한다는 정확한 의미만 좀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서 이제 이걸 활용해야 될 시점에 되면은 그때 가서 비트 연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살짝 복습해보고 다양하게 적용을 해보는 연습을 하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 연산자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